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의 미주놀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범위를 확대하면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에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공부의 대학생들이 아니라 지금은 실전 중심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빠뜨린 용어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좀 하시거나 하셔서 반드시 익히시도록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용어들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미즈노래 스터디 그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PPT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 이 자료들을 저희가 단체 카톡방을 올려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운받아서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집에서 붙이셔서 계속 익히시고요. 그리고 이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들마다 이 용어에 대한 그 이해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또 돌아오는 수업 시간 때 알려드리겠지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쉽게 그냥 이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의 이해력 정도로 잘 익히셔서 하시면 되고, 용어들이 너무 낯설어서 사실 이제 경제 용어들이 많이 낯설잖아요. 저희도 학창 시절 때 보면은 경제 시간은 늘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웠던 감가상각비 이런 말, 근데 환율,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은 계속해서 영어 단어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가 이걸 좀 추렸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와야지만 위블이든 로빈후드든 다른 어플을 통해서 주식을 하시든 어찌됐든 공부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 가지 제가 좀 공부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굳이 모든 것을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하지 마시고요. 미국의 이 주식 용어 자체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익히시기 바래요. 다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를 한국 번역을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지, 어떤 거는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미국 주식 용어 자체를 그대로 이해해서 가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탁. 예, 그야말로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스탁,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주식이 스탁이라는 뜻이고요. 주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iabilities 또는 debt라고 하는 부채라는 뜻입니다. 부채. 여러분, 부채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식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 단어거든요. 제 발음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기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본 잠식, 자기 자본 이런 거 참 많이 들으셨죠? 자, 이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이 단어의 의미와 일상적인 영어에서 쓰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 쉐어리스 같은 단어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발행 주식. 그 다음에 공매도라는 말, 우리 한국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공매도의 문제가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2010년 10월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법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 분위기도 있고 많은 개미들이 진입하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는데, 이 공매도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미국하고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공매도는 영어로 sold short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매도가 어떤 뜻이냐라는 것은 수업 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쵸, total revenue, 총 매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st of revenue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 한국말이 더 어렵죠.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이건 많이 쓰는 단어죠. net income, 그러니까 순수익이라는 걸 말하죠. 보통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번다 하더라도 물건을
사는 비용, 뭐 렌트비, 직원 월급비 해서 다 제외하고 난 다음에 99만 불이 정말 지출 비용으로 남다면 사실 100만 불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럼 10,000 불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분의 순수한 수익은 10,000 불인 거죠. 그런 것처럼 net income이라고 하는 게 네트, 예, 많이 미국에서 쓰는 단어인데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et income은 순수익, 모든 걸 다 제하고 순수하게 내가 가지고 가는 이익금을 net income이라고 합니다. enterprise value, 기업 가치라는 뜻입니다. 기업 가치. profit margin,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단어일 거예요. 그죠? 마진율이 얼마나 되느냐? 순수익률을 말합니다. 순수익률. 그러니까 아까 말한 net income의 순수익에 대한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operating margin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란 뜻입니다. 아까 보면 profit margin은 순수익률, 그 다음에 operating margin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거나 우리가 재무지표를 볼 때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ROA, 여러분 앞으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Return on Asset의 약자고 한국말로는 자산 수익률이라는 거 이제 굳이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조금씩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ROA입니다. PER과 함께 요거에 대한 건 수업 때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OE, RO까지는 비슷합니다. Return on,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equity. 오케이. 자, 이 주식 시장에서의 발륨, 거래량이라고 하거든요. 볼륨. 자, 볼륨이 뭐냐? 이건 거래량을 뜻합니다. 제일 많이 보는 스탁과 함께 제일 많이 보는 거래량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PER. 왜냐하면 그 기업이 재무지표를 보거나 그 기업의 자산 정도를 파악할 때 제일 많이, 오래전부터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PER, Price to Earning 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말로 주가 순이익 비율, 주가 가격을 한 주당의 순이익 EPS로 나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 제가 수업 때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Close, 전 종가, 전일 마감 가격. 그러니까 전날 끝난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이 얼마의 가격으로 끝났는가의 그 가격을 뜻하는 말이 Previous Close. 그 다음에 오픈, 시작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이 딱 시작했을 때 얼마 가격으로 시작했는가 할 때 그 시작가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오픈. 그 다음에 earning date,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실적 발표일입니다. 정기적으로 기업들은 이것을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earning surprise 이렇게 신문에서 하기도 하는데, 바로 earning date라고 하는 건 실적 발표일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탁의 그 회사의 earning date는 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에 비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배당금의 그 기업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뜻이거든요. 배당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레인지라는 단어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레인지는 변동치, 그야말로 레인지, 어느 범위 내에서의 그래서 days range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루 변동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52, 그러니까 52 week, 52 week range라고 하는 거는 52주 동안의 변동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market cap, 시가총액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는 단어 시가총액.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할 때 영어로는 market cap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라는 단어인데요. 시장 평균 변동률. 요거는 제가 수업 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조금 써놨는데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 중기, 장기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주게 됩니다. 10월 4일 어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1.64가 나오거든요. 이 베타 변동률이요. 근데 1.64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장기 투자로는 테슬라 주식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원이얼 타겟 에스트 해가지고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 주식이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치가 예상되는가라고 하는 그 정말 추정의 그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이 말이 좀 자꾸 새 나가는데, 그래서 이 예상 추정치의 가격보다 월등히 주식이 높으면 너무 지금 고평가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추정 가격치보다도 훨씬 내려가 있으면은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버밸류 같은 말이죠. 고평가됐다. 여러분 이제 오버밸류, 고평가됐다.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서 오버밸류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뭐 테슬라겠죠. 뭐 애플도 좀 해당이 되겠네요. 얼마 전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보통 해서 오버밸류 하게 되면 뉴스에 이 오버밸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투자에 조심해라, 뭐 버블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함께 동반이 되고요. 반대로 언더밸류 같은 경우는 저평가됐다. 그래서 언더밸류 주식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주식 증권회사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저평가되었으니까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투자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용어 정리, 오늘은 이제 용어 정리의 영상이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사실 또 이런 평가하고는 좀 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건 수업 때 좀 적당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Near Fair Value 같은 경우는 아까 Overvalue나 Undervalue의 중간 해당하는 적당 평가다. 이 정도 가격은 이 주식이 적당한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오는 단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비관적, 낙관적, 중립적. 근데 어디까지나 아까 말한 오버밸류, 언더밸류처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면 뭐 주식해서 다 돈 벌지 않겠습니까? 자, EPS라는 말, earning per share라는 뜻으로 순이익금을 발행 주식, 여기서 발행 주식은요 보통주만 해당이 됩니다. 발행 주식으로 나눈 값, 높을수록 되게 좋은 거죠. EPS가 높을수록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per,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순이익 비율인데요. 주식 가격을 한 주당의 순이익으로 나눈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per를 계산하면서 어떤 종목을 검색하고 찾을 때 이 회사의 주식이 좀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너무 버블이 심하느냐, 언더밸류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P/E ratio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프라이스 가격을 earning to gross ratio로 나눈 가격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말하면 주가 이익 성장 배율, 기업의 성장률과 수익성을 함께 판단하는 지표인데, 우리가 어느 회사를 평가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조건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current ratio라고 하는 것, 유동 비율, 또 많이 보시게 되는 단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약 30가지 정도의 미국 주식 용어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주식 용어가 뜻하는 게 뭐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이번 영상에서는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계속 익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글링 하시고 찾아보셔서 어려운 것들은 좀 익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 공부에 대한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너무 쉽게 또 뭐 설명을 드리면은 또 의미가 없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주식 용어를 정리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숙지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몇 가지의 단어들은 돌아온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용어 정리들은 시리즈로 좀 더 다음 영상에 또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